해치펀드 세계를 다룬 드라마 빌리언스에서 주인공 바비 엑슬로드를 억만장자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배경은 9.11입니다. 세계무역센터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던 바비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발생해 비행기가 건물을 들이받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동료들이 불타는 건물 안에서 죽어가는 동안 그는 혼란에 빠지는 대신 즉시 전화를 걸어 항공, 호텔 관련 풋옵션을 대규모로 매수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바비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고 이 돈으로 엑스캐피탈을 설립했죠. 하지만 이런 트레이딩이 실제로도 있었다면 믿으시겠나요? 오늘의 수업 내용은 9.11 직전 항공주, 보험주, 금융주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수상한 트레이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1년 9월 5일) 오사마 빈라덴은 11일에 공격이 실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금융시장에서는 수상한 거래가 급증합니다. 9월 6일 유나이티드 항공의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은 평소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 거래되었습니다. 9월 9일 일요일 투자 관련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2,000명의 사람들은 이메일을 받습니다. 10월 만기 행사 가격 $30짜리 풋옵션을 매수하세요. 다음 날인 9월 10일 아메리칸 항공의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날 거래된 아메리칸 항공 풋옵션 2,282건 중 67%가 뉴스레터에서 말한 옵션이었죠. 정말 이상한 점은 다른 항공사들의 거래량은 그대로인 채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오직 두 항공사 옵션에 대한 거래량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수상한 베팅은 항공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제보험사 미넨제보험 관련 파생상품 거래량은 평소의 2배에 달했고 세계무역센터 입주 기업들에 대한 풋옵션 거래도 급증합니다. 평소 일평균 27건에 불과하던 모건스탠리 풋옵션은 3일 동안 2,157건이 거래됐고 일평균 252건에 불과하던 메릴린치 풋옵션도 4일 동안 12,215건이 거래되었습니다. S&P 500 지수에 대한 수상한 거래도 있습니다. 2001년 9월 5일 S&P 500 지수는 1,131.73이었고 이보다 약간 낮은 행사 가격 1,100인 풋옵션에 대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납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사건이 터집니다. 를 위해 납치된 비행기의 항공사는 공교롭게도 풋옵션 거래량이 증가한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미국의 주식시장은 개장 직후 정지되었고 한 주가 지난 9월 17일 월요일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폭락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42%, 아메리칸 항공은 39% 하락했고 보험주들 역시 하락합니다. 공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중 74%는 세계무역센터에 본사를 두고 있던 금융업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중 세계무역센터 22개 층을 사용하고 있던 모건스탠리의 피해는 막심했고 주가는 48.90달러에서 42.50달러로 약 13% 하락합니다. 세계무역센터 인근에 본사를 두고 있던 메릴 린치 역시 피해가 컸고 주가는 46.88달러에서 41.50달러로 약 11% 하락합니다. S&P 500 지수 역시 약 5% 하락했죠. 이와 반대로 풋옵션 가격은 순식간에 몇 배에서 몇십 배가 올랐고 하락에 베팅한 이들은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수상한 트레이딩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시작됩니다. 풋옵션과 콜옵션 거래량을 계산한 풋콜 비율은 보통 1이며 이는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베팅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9월 6일 유나이티드 항공의 풋콜 비율은 무려 105, 9월 10일 아메리칸 항공의 풋콜 비율도 7이 넘었으며 이는 풋옵션, 즉 주가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뜻입니다. 9월 6일 항공업 관련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주요 항공사들의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7일에는 아메리칸 항공 경영진이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경고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풋옵션 거래량이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악재가 나온 후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풋옵션이 거래되었는지를 살펴보아도 두 항공사의 풋옵션 거래량은 99%의 수준에 해당할 만큼 말도 안 되게 컸습니다. 이들에 대한 SEC의 조사도 이어집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항공 풋옵션 거래량의 96%는 해치펀드를 운용하는 미국의 투자자문사 단 한 곳이 매수했습니다. CEO와 회사의 트레이더는 인터뷰에서 정시 출발 항공편 비율을 추적한 결과 사람들이 점점 비행기를 덜 타고 있다고 결론 내렸고 항공업 전반에 대해 약세 전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풋옵션을 매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풋옵션 매수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항공, 컨티넨탈 항공, 델타 항공을 공매도 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풋옵션을 추천한 옵션 한라인의 편집자 스티브 사노프도 조사를 받았지만 내부자 거래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납니다. SEC는 모든 거래를 검토한 결과 이들이 공격이나 알카에다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냅니다. 직전 수상한 베팅은 9.11 말고도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따라왔던 제롬 캐르비엘은 9.11이 발생하기 며칠 전 항공사 관련 파생 상품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컸다는 점, 그리고 2005년 7월 알리안츠 관련 수상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알리안츠 주식 1,500만 유로치를 공매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Reports of an explosion outside Liverpool Street Station. That, of course, in the East End of London. 런던 지하철 3군데와 버스 1군데에서 연쇄 자동차가 발생하여 56명이 사망하고 8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제롬은 50만 유로의 수익을 거둡니다. 있기 전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옵션 트레이딩과 그들이 벌어간 막대한 수익, 과연 이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던 누군가의 베팅이었을까요?